자, 사진이 등장하면서, 자, 회화, 미술이죠? 자, 미술은 옛날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사진이 나오면서 아무리 미술이 지금 사실적으로 재현을 한다 할지라도 사진만큼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재현의 역할을 사진한테 넘겨주게 되었대요. 자, 그럼 미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두 가지, 바로 인상주의와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바로 여기 있는 사실주의 기법은 어떻게 하고, 이건 거부하면서 회화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게 되었답니다. 자, 먼저 인상주의자는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여기 있는 모네죠. 자,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어떤 사물이 있는데, 뭐 해돋이가 있으면 해가 뜰 때, 오늘 뜰 때와 내일 뜰 때의 색깔들이 다 다르게 보이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그 인상적으로 표현한 게 인상주의예요. 자, 그래서 모네가 쓴 가장 큰 저기가 뭐냐, 기법이, 자, 거친 붓자국을 쓰거나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르는 듯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서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강렬한 색깔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러나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 회화에서 추구했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기법에서는 벗어나려고 거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표현을 했으니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누구? 자, 세잔입니다. 자, 세잔은 미술은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둘은 서로 도와야 하는데 모네가 가진 것은 눈뿐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눈 보여지는 것만 지금 그리려고 했고요. 두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거기다 그림에 따지 집어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세잔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대상에 뭐를 보여야겠다? 본질. 이걸 구현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도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원근법을 지금 거부하고 이 사람이 썼던 게 바로 이중 시점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상이 달라지는지 이걸 하나의 화폭에다 같이 담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를 한 폭의 그림 안에 표현했고요. 또한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서 대상의 선택과 배치가 자유로운 정물화를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자는 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아는 것을 그리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사물은 본질적으로 자, 어떤 형태로 동그란 원형이 있죠. 공이나 또는 원통이나 또는 원뿔의 단순한 형태로 다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경화를 그릴지라도 자, 이러한 구나 원통, 원뿔의 이런 구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 그는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단순화해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해야 했고 윤곽선을 강조했고요.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합니다. 자, 회화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그의 이러한 화풍은 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자, 그 후에 자, 이것이 바로 이 입체파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의 일치 문제인데요. 자, 모네는 대상에 고유한 색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눈에 보여질 때 시시각각으로 이거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잘못됐네요. 답 4번. 자, 29번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모네 사과와 포도가 있는 정물이 보여졌고, 자, 세자는 자, 바구니가 있는 정물을 보여주는데, 자, 두 사람의 작품 경향이 잘 반영된 작품이랍니다. 자, 그래서 가작품은 당연히 모네니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색채를 되게 중요시했겠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표현했다는 면에서는 사실주의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 나부 부분에서는 자, 이 사람은 이중 시점을 썼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각도가 아니라 이것을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다 어디? 이 하나의 화폭에 같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항아리 같은 경우는 안에가 거의 다 보이네요, 지금. 그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하나의 그림 안에 화폭에 다 담겼단 말이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니까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을 통해서 그랬는데 사물을 단순화한 건 누구 입장이에요? 누구였어요? 모네였어요? 세잔이었어요? 세잔이었죠? 아까 이걸 구나 원통형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단순화시켰다고 했으니까 자, 재현에서 완전히 벗었다는 자, 그리고 자, 누구의 작품은 자, 여기 있는 지금 모네의 작품은 완전히 그 사실적 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자, 두 군데가 다 잘못됐네요, 지금. 자, 바로 넘기겠습니다. 자, 30번에 보시면 입체파 화가들이네요. 자, 세잔이 영향을 준 화풍이라고 그랬죠? 자, 입체파 화가들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단순화시켰는데, 여기도 단순화라는 단어가 보이네. 또 여러 각도. 자, 아까 세잔이 썼던 방법은 이중 시각이라고 시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물을 해체하였다가 화폭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이는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의 화폭에다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유 그랬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 그의 일어나고 입체파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이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여기도 분명히, 자,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 이건 이 면에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동일한 점이 되는 거죠.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